네, 조동사의 성공법칙 제2단계 마무리. 이제 조동사의 성공법칙 제2단계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할 법한 부분 두 가지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들 수 있는 궁금증은 영어에서는 can의 과거가 could이고 may의 과거는 might, will의 과거는 would입니다. 이게 영문법이죠. 그런데 조동사 성공법칙에서는 이 문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못 해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해야 마땅한 질문이 맞습니다. 조동사의 성공법칙이 진실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체계가 잡힌 일관되고 완전한 시스템이라면 말이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이든 그 어떤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으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 분야에서 그 체계의 원리에 따라 납득 가능한 그런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가령 우리가 영문법 배울 때마다 항상 들어야만 하는 많은 소위 영문법의 예외사항들 있죠. 이 예외사항이란 게 사실은 기존 문법의 자체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자체적 그리고 체계적 모순들이 없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해 보았듯이 성공법칙은 정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갑니다. 1번은 could, 2번은 might, 3번은 would 등등. 말하자면 이 순서 속에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해온 이 순서를 보면 could가 can보다 먼저 일어나고 might는 may보다 그리고 would는 will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즉 can보다는 could가 과거이고 may보다는 might가 그리고 will보다는 would가 과거인 것입니다. shall과 should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조동사 성공법칙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참이되는 명제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벌써 감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can, may, will의 과거형으로 could, might, would만 한 거 찾기 쉽지 않겠죠. 특히 조동사 시스템이 다른 데서는 발견 불가능한 특유의 원리를 담고 있으므로 조동사의 과거형 역시 이 조동사의 틀 안에서 찾아볼 수밖에는 없겠다. 라는 명제에 동의가 된다면 말이죠. 한 걸음 좀 더 세밀히 들어가서 could와 can 사이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 되는 의식, 즉 강력한 긍정의 자세가 있어야만 해낼 수 있다는 마음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즉 되는 의식이 해낼 수 있는 마음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니 의미의 측면에서도 could와 can은 자연스러운 순서적 시간적 진행이 됩니다. 또한 might와 may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열릴 리 없고 따라서 잠재성이 있어야만 가능성도 열려오는 것이며 또한 would와 will 역시 의사도 없는데 의지가 나올 일 없고 의사가 분명해야만 의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누가 봐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미의 흐름이요 의식과 마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실 could와 can, might와 may, would와 will, should와 shall 이 각각 쌍들의 스펠링, 즉 알파벳 문자 조합의 측면에서 봐도 솔직히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이 조동사들 쌍쌍으로 묶어보라면 이런 식으로 쌍을 만들지 않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스펠링이 만들어진 게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영어 알파벳 원리의 측면에서도 이치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표현나무의 알파벳 연구가 미완성 중이기에 일단은 보류해 놓고자 합니다. 한글 문자 속에 한국어의 뿌리가 형상화되어 들어있듯이 이 영어 알파벳은 영어라는 언어의 진정한 출발자요 또한 종결자인 만큼 이 연구를 위하여 뜻있는 분들과 후학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데 의지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미래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 속에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현재의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조동사 성공법칙이 설명을 못 해준 거 맞지 않냐?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 즉 미래 속에서 창조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 창조된 미래를 현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어떻게 그 창조를 미래로부터 현재로 가져오느냐, 실어 날라오느냐, How to bring the creations of the future into existence of the present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조동사 성공법칙 제3단계 자체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조동사 공부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시공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의 시각 또는 관점 또는 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미래를 하나의 실체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가령 다음과 같은 식의 표현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속 창조를 현재 안으로 데려온다. 미래 속 창조를 현재 안으로 실어 날라온다. 네, 이런 표현 만들어 사용하는 한국어민 보셨나요? 아마 거의 모든 한국어민들에게 낯선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영어민들 경우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만들어 사용하곤 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수거 보시죠. Bring something into existence. 어떤 것을 가져다가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Come into being. 존재 속으로 들어온다. 영한사전들을 찾아보면 이 표현들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낸다, 생긴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고 말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만들어 사용하는 영어민들의 시각 또는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만들어 사용하는 영어민들의 시야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